자, 반갑습니다. 조선 아저씨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죠. 인화전공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인화전공은 HS 엔진의 대주주였죠. 지금은 2대주주로서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면 HS 엔진의 현재는 2대주주로 아직은 이제 지분이 이제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곳이고 2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HS 엔진의 현재 시가총액이 7,200억, 여기서 이제 유상 증자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거의 8,000억 이상, 9,000억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보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10%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HS 엔진을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때 매각을 했었고, 그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다가 이제 막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조선 아저씨로서 오늘 제 계좌는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폭발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사실 뭐 우리 멤버분들은 물론이고 구독자분들도 제가 조선 아저씨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번을 밝혔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러면 인하전공의 HS를 판매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이 정도의 주가락이 있었었는데, 진짜로 악재인지 인하전공에 있을 때 정말로 크나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시장이 오해를 한 것이면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오해가 풀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HS 엔진을 매각할 때에도, HS 엔진이 하나오션, 대우조선 해양의 품으로 갈 때에도 저는 호재라고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빠지고 있었음에도 당당하게 좀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살펴드리면 HS 엔진이죠. 한화그룹이 HS 엔진의 그런 사이클 혹은 그런 이제 실적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네, 2월달에 분석해드린 이제 영상입니다. 7,850원에서 분석해드렸죠. HS 엔진 실적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상 이상의 HS 엔진 실적. 당시에 7,800원이었기 때문에 HS는 현재 주가는 11,000원 정도 됩니다. 꽤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도 이제 하나의 그런 HS 엔진의 그런 인수를 보고 저는 완벽하게 호재라고 그 당시에도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히 2월 17일에 분석을 좀 해드린 영상이고, 자, 이 영상이죠. 7,820원대에서 하락이 좀 거세게 나올 때 분석해드렸습니다. 한화가 HS 엔진을 인수하는 이유, HS 엔진 초특급 호재, 네, HS 엔진 초특급 호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부터 HSN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수익,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HS 엔진은 좋은 그런 초특급 호재인데, 과연 인하전공에게는 그러면 악재이냐? 아니에요. 저는 인하전공에서도 딱히 악재로 볼 건 없다. 오히려 HS 엔진의 그런 가장 큰 리스크를 벗겨줌으로써 이대조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인하전공 입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한화가 그 당시 HS 엔진 외에 STX 중공업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었었고요. 만약에 HS 엔진을 매수를 못했다면, 매입을 시켰다면 당연히 STX 중공업을 사왔겠죠. 이렇게 된다면 HS 엔진의 가장 큰 매출처가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STX 중공업을 매입하게 된다면 HST 엔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매출처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엔진사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연히 HS 엔진에게 치명적인 리스크였고요. 이런 것들 인하전공이 지분을 이제 하나오션에 어느 정도 넘겨줌으로써 완벽하게 이런 리스크를 차단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하전공이 지금도 비중의 10%, 지분의 10%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나 유의미한 그런 판단을 내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대부분의 매출처가 일단 HS 엔진의 지분을 이제 하나오션에
하나의 매각함으로써 SX 중공업에 대한 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치를 했다.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 매출. 사실상 이 HSD 엔진을 이제 인수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어요. 사실상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실리콘 커버라고 하죠.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실리콘 커버라는 이제 기자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이고, 실리콘 커버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죠. 사실 이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면 갈수록,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수록 부식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실리콘 커버를 자주 이제 바꿔줘야 되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인하전공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중연료 추진 엔진에 따른 그런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와중에 HS 엔진을 인수함으로써 현대중공업으로부터의 그런 수주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뛰어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두 개 기업밖에 없죠. HSD 엔진 그리고 현대중공업 엔진인데, 인하전공이 가장 큰 경쟁사인 HSD 엔진을 인수했다는 것은 HSD 엔진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하전공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는 인하전공에 다시 지금 지난날처럼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수주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인하전공으로부터의 매출을 큰 폭으로 줄였었는데, 이번에 인하전공이 HS 엔진의 대주주를 포기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의 매출이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유의미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이번에 2분기에 대한 그런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좀 유의미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3분기, 4분기까지도 지켜보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HS 엔진이 가지고 있는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사실 인하전공의 HS 엔진을 매입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것 중에서 부채 비용, 부채 이자만 해도 연간 7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면, 인하전공 시가총액이 지금도 1087억 원이에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99억 원, 작년에 큰 폭으로 뛰어서 결국 99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부채 이자가 70억 정도 나온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00억 정도를 받고 지분을 넘겼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인하전공에 대한 그런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의 500억을 주고 이제 에어인천을 인수할 때에도 사실 에어인천도 인하전공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됩니다. 200에 300억 정도 돼요. 이런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인하전공 입장에서 13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부채 비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던 것도 HS 엔진의 그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적자전환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인하전공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인데 7천억 원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이 HS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간의 불황으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는 인하전공이 가져가기에는 꽤나 무리가 있었던, 특히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HS 엔진을 매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악재라고 볼 건 없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나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HSD 엔진이 하나옵션의 품으로 갔던 것이 초특급 호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인하전공도 HSD 엔진의 지분을 매각한 것 자체가 사실 초특급 호재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 호재로 분석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독점적인 물량 공급을 해왔던 실린더 커버에 따라서 엔진에 대한 실린더 커버라는 그런 기자재에 대한
그런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인하전공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한 매출처를 잃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HS 엔진의 대주주에 대한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자유도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부채 비용을 매우 크게 감소를 시킴으로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하전공에 실려있는 전화사채에 대한 부담도 이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특히 현금이 1,30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가지고 있는 들어올 현금이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딜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140억 정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데, 대략 140억이면 인하전공이 가지고 있는 10% 이상, 거의 14%에 달하는 그런 주식 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초에 유통량이 별로 없는 그런 주식인데, 산업은행으로부터 14% 정도의 그런 전환사채가 발행이 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대주주 비중도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지분 매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제가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주가의 희석이 가장 이제 꼴 보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주식 전환을 막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회사의 부담, 부채 부담이라던가 혹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가장 거대한 매출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어인천을 인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에어인천 같은 경우도 대략 20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인하전공 입장에서는 HS 엔진만큼의 그런 실적을 보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큰 폭의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업 능력이 실린더 커버 쪽에서 여전히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실린더 커버에 대한 수주 잔고가 그 외에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철도 물량 이런 쪽에 대한 수주 잔고가 대략 2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인데 수주잔고가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1천억 정도라는 것은 지금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향후의 실적의 룸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인하전공의 주가 흐름은 지켜볼 만하다. 투자자로서 지켜볼 만하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HS 엔진과는 당연히 지금 그 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거래 관계로서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STX라던가 이런 기업들과도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을 중요시하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지켜볼 만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인하전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한 것이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출이 다시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HS 엔진, STX, 효정중공업 등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처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 실린더 커버라는 이제 LNG 혹은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엔진 부품에 대해서 독과점적인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제네시스에 주로 들어가는 기어 제품 혹은 그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가동률이 거의 100%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시절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선 아저씨로서 국내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을 조선 비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업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제 계좌는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렸던 HS 엔진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HSN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3% 정도, 3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HD, 현대중국, 한국조선해양 꾸준하게 말씀드린 기업이죠. 역시나 32%, 정확히 32.55%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하전공, 최근에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양엠텍, 역시나 최근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한 5%, 약 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했고 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KSP, 비중을 가장 크게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역시나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은 이제 수익 비중, 수익률이 100%를 훌쩍 넘겼어요. 현재는 122%, 122%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 쪽에서 모든 종목, 모든 기업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 계산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 혹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성장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는 그런 조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발생하면 이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까지 뼛속까지 수익을 통해서 발라먹을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아저씨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